안녕하세요. 이정환의 자가격TV, 저는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요, 예전에 제가 그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장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제가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실천편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오늘 그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그 장 미생물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 그 실천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, 저번에 미흡했던 부분들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저희 한의원에서 그 장 미생물 쪽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처방을 주로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효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저번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장 미생물과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하나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고 하나는 식이섬유,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, 또 이제 항생제의 사용, 그 다음에 이제 평소 생활 습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식이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. 식이섬유는 장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이제 살고 유지가 되고 번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식이섬유는 사실 우리 인간은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야채를 섭취하게 되면 다른 영양소는 우리가 그 흡수를 하지만 식이섬유는 대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식이섬유를 장 미생물들은 이용을 해서 걔네들이 생존을 하게 되고,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주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식사를 할 때 식이섬유를 다양하게 충분하게 섭취를 하는 것이 장 미생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채소 중에서 그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로는 우리가 이제 한식 중에서는 시래기, 그 다음에 뭐 우엉, 그 다음에 고구마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고, 뭐 브로콜리라던가 양배추, 양파, 이런 그 야채도 많이 들어있고, 대체적으로 야채는 식이섬유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채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육류 섭취를 너무 많이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육류의 어떤 성분들은 우리 몸의 유해균을 일부 늘릴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육류 섭취를 아예 안 하는 것은 뭐 이제 오히려 단백질이라던가 지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쉬우니까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, 육류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확실히 몸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름진 육류는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볼 것이 그 장을 좀 잘 움직이게 해주고 장의 체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지만 이게 또 장 건강이 좋아지고 장 미생물들이 잘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장 운동을 좀 시켜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, 제가 이제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뜸 치료라던가 그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법들을 통해서 장을 또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, 이런 것들도 그 장 미생물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로는 항생제를 좀 적당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. 항생제를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, 대체적으로 특히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은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, 아니면 특정 질환이 있거나 했을 때 항생제를 좀 오래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, 그 반드시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해야지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장 미생물이 항생제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이게 장내 그 세균총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이제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된다,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프로바이오틱스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균사체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, 이 균사체는 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먹게 되면 장에서 이제 장 미생물들을 도와주고 빠져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꾸준하게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,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소개를 해드렸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장 미생물의 그 총의 이제 그 종류라던가 배합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또 다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, 뭐 식품으로 하자면 뭐 김치라던가,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우리가 나또라던가 된장 이런 거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좀 들어있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일종의 발효식품들이죠.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트라던가 뭐 이제 유산균 음료 이런 거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
그래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는 그 효소를 제작을 해가지고 보통 처방을 하게 됩니다.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효소를 처방을 하고 있는데, 이 효소는 그 몇 가지 프로바이오틱스와 그 다음에 식이섬유, 그 다음에 몇 가지 한약재를 배합해서 저희가 처방을 한 것입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현미에서 발효시킨 락토바실러스 균사체, 그 다음에 또 이제 락토비피더스 균사체, 그 다음에 대두에서, 그러니까 콩에서 발효시킨 대두 황국균, 그 다음에 이제 홍국균, 이런 것들 다양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배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와 그 다음에 몇 가지 한약재를 통해서 장의 어떤 건강을 높일 수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을 같이 처방을 해서 환자분들께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대변이 안 좋으신 경우에, 또 이제 면역력이 장으로 인해서 떨어진 경우에는 또 좋은 효과들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, 뭐 만약에 그런 제품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다면 저희 한의원 것을 한번 이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효소 제품도 좋고,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제품들을 꾸준히 복용을 하셔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몸에 잘 보충을 해주시는 게 장 건강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장 건강을 위해서 그 실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식이섬유를 좀 충분하게 다양한 것들을 섭취하시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장 운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운동이라던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를 하시는 거, 항생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, 그 다음에 본인 몸에 알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거,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그 빠른 효과를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, 적어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나야지만 장내 세균총이 완전히 좀 변화하고 건강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,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실천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몸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장 미생물과 어떤 그 면역에 관련해서 실천편을 말씀을 드렸고, 또 다음 편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정환의 장항영TV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